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멘토위키 신홍원 과장입니다. 다른 이유로 영상을 찍는 건 아닌데 올해 성균관대학교로 편입한 학생이 선생님 유튜브 찍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말을 해서 예전에 저도 생각도 있기도 했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영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학점은행제 시작하는 방법을 2025년 하반기 트렌드에 맞춰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학점은행제 시작하는 방법 궁금하셔서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학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예요. 학점은행이라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 적금이랑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은행 적금을 만기를 하면 돈을 다시 타는 것처럼 학점은행제도 마찬가지로 은행 안에 학점을 차곡차곡 쌓아서 일정 기준을 갖추면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이라는 정해져 있는 행정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야만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학습자 등록은 은행에 가서 처음 계좌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계좌 안에 학점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학습자 등록입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정해져 있는 4번의 절차 기간에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학습자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 꼭 해야만 한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자 등록 전에 수업을 미리 듣기를 시작하셔도 행정 절차에는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점 인정 신청인데요. 온라인 수업 또는 자격증, 독학사 아니면 전적대학점이라는 그 4가지 풀 안에서 모은 학점을 내가 만든 나의 계좌 속에 등록하는 학점을 저장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학습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1월,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3번째 행정 절차는 학위 신청입니다. 졸업 학력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인데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과 다르게 이것은 1년에 2번 1월 분기와 7월 분기에만 가능합니다. 1월 분기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가능하고 6월 7월 분기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학위 신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학습자 등록이 된 이후 75일이 경과해야지만 학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인정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학습자 등록과 학위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번 6월 7월 행정 절차 기간에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12년 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건물이 이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저장된 그 많은 정보들도 함께 데이터 센터가 옮겨지는 것인 만큼 원래라면 행정 절차 기간이 6월 15일부터 7월 마지막 날까지 진행이 가능했지만 이번 행정 절차 기간에만 날짜 변동이 있는데요. 진행하셔야만 하는 학습자분들은 일정 변동 체크하셔서 시작 타이밍이 당겨졌다는 점과 중간에 신청이 불가한 기간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그리고 학습자 등록까지 무사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은행제 4가지 풀에는 첫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매경 테스트 등 다양한 자격증을 난이도에 따라서 학점을 차등 적용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독학사가 있습니다. 독학 학위제라고 불리는 대학교 버전의 검정고시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과목을 합격하면 한 과목에 4학점 또는 5학점씩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전적대학점이 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중퇴했거나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중퇴한 이력이 있다면 그만큼의 학점을 가져와서 인정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안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학기 이수 제한, 연간 이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독학사나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도 뭔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추가되는 건데요.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면서까지 독학사나 자격증을 굳이 따는 이유는 총 걸리는 기간을 단축함에 있습니다. 한 학기에 온라인 수업은 24학점, 1년에는 42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140학점이나 80학점이라는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독학사나 자격증을 따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거지요.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한 간단한 기본 정보랑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실 때 꼭 아셔야 하는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학점은행제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다 희망하시는 목표 학위와 목표 전공 잘 설정하셔서 목표 과정 기간 내에 안전하게 모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성적 관리가 필요한 과정이라면 반드시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학점은행제 멘토위키 신홍원 과장이었습니다.